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현실 고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블로그 협찬편과 절망편 이런 거를 막 올렸잖아요. 사실 저는 블로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블로그 수익화나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블로그는 이용만 잘한다면 다양한 체험단이든 광고나 협찬 등등의 방법으로 생활이나 여행에 분명 도움이 되는 부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거를 왜 어렸을 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후회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우연찮게 SNS 마케팅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 블로그라는 거를 작년 5, 6월 정도부터 각 잡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 여행을 하고 온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여행을 올리면서부터 이 블로그를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묵혀뒀던 블로그를 다시 꺼냈거든요. 간간히 썼고 생각날 때 썼고 어딘가 놀러 갔다 오면 그 소재거리가 있을 때만 글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저는 꽤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정말 간간히 말 그대로 간간히만 썼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블로그 체험단이나 블로그 애드포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방문자 수 100대가 나올 때 애드포스트로 10원 단위의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방문자 수만 늘면 애드포스트 수익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블로그 부업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고 그때부터 막 자신감이 차기 시작해요. 내 블로그도 진짜 돈 버는 거 아닌가? 돈 벌기 쉬운 거 아닌가? 진짜 이 블로그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게 가능한 구조인가? 막 설렘을 가지고 글을 썼죠. 중구난방으로 썼어요. 지금 보면 이게 글인가 싶은 어떤 하나의 일기 같은 이런 느낌의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글들은 지금 대부분 수정이 되었고요.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틀이나 템플릿도 없었고요. 어떤 걸 베껴야 되고 뭘 참고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어 나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글을 좀 쓴다라는 말들을 그래도 조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근자감 같은 게 있었던 거지. 근데 당연히 조회수 안 나와요. 아무리 써도 조회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어디를 가든 카페 하나를 가든 그 모든 것을 제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 개수를 늘리기를 실천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제가 이 블로그를 시작해야겠다고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게 제가 어느 이자카야 집인가? 야키니쿠 집을 갔다 온 거를 포스팅으로 막 썼어요. 근데 그 조회수가 그 달에 3,990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는 이례적인 일이었어. 하루 조회수가 한 200대였나? 근데 200 몇의 그 조회수가 모두 이 야키니쿠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다. 뭔가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네? 왜냐면 한 30, 80 이렇게 나오다가 200 많게는 300 몇 개 이렇게 나오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글 하나로 300이 나올 정도면 내가 글 몇 개씩 몇십 개, 몇백 개 쓰면 이게 몇 개지? 막 엄청 설렜어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런 조회수를 가진 것 같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글을 많이 써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1일 1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마 작년 7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냥 잡아봐야겠다. 나무를 만져보든가. 지금 딱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10개월간 제가 1일 1포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조회수가 막 900대, 1000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밥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때 또 한번 깨달았는데 저는 한번 여행을 할 때 4, 5박 정도를 계획을 하고 다녀오는데 그 개수를 채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5박에 한 50개 포스팅을 가져올 만큼 좀 일처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포스팅을 위해
쓰는 돈이 너무 많았고 약 반년 동안 저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제 블로그는 무럭무럭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쯤이었나? 연말이 되면 왜 여행들을 많이 갈 계획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달 작년 연말쯤 10월, 11월 이 가을쯤이었나요? 그때 이 여행 콘텐츠들이 잘 안 먹히는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찾아보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이런 정보들을 얻게 돼서 이게 진짜 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 저희가 진짜 많은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방향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왜냐면 내 모든 열정을 여기다 다 쏟았거든. 저랑 남자친구가 이거를 그냥 어디 갔다 오면 그걸 기록하듯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석을 정말 철저하고 열심히 해보고 나름의 정말 다양한 그 테스트들을 거쳤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블로거들 사이에서 떠도는 그 카더라들 있잖아요. 뭐 캡처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뭐 글자 수는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로 작성을 해야 된다, 혹은 뭐 AI를 쓰면 누락이 된다, 금칠거는 어떻게 해요 등등의 어떤 되게 많은 카더라들을 이미 테스트를 많이 거치대로 거쳤고 하루 종일 이것만 붙잡았어요. 하루 종일 한 10시간씩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노하우가 없었어, 내가. 그래서 글을 하나를 쓰는데 막 2-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 쓰는데 2-3시간이면 내가 이걸 어떻게 몇 개씩 써 하루에. 근데 그랬었어. 나는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고 AI를 작성하면 누락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서 그냥 진짜 순수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글들을 썼어요. 근데 또 이게 약간 성격상 뭐 기본 정보만 알려줄 수도 있는 거를 진짜 파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와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글 보면 되게 웃긴 게 글은 잘 못 썼는데 정보는 진짜 기가 막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포스팅에. 그러다 내가 지친 거지. 이런 거를 엄청 연구를 하고 돈도 돈대로 너무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 우리의 돈은 점점 없어지는데 돈이 벌리지가 않는 거지. 이 수익화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강의들 광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저도 3개월 동안 죽어도 안 됐고 뭐 돈도 없어서 뭐 이랬는데 보니까 갑자기 월 막 300씩 번다. 이 공식만 알면 된다. 뭐 이런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런 광고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광고에 많이 속아 넘어가서 궁금하잖아요. 진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다 듣기 시작합니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밤마다 광고를 들었어요.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다 내가 아는 내용인 거야. 왜냐면 난 진짜 미친 듯이 파헤쳤다니까.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잘 없고 한 2시간은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응원만 하고 실질적인 강의는 해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무료니까. 무료 강의만 내가 전전긍긍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그 핵심은 항상 빠져있는 채로 뭔가 그 갈증이 남아있었는데 근데 결국에 뭐 유료로 넘어가면 그들이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면 되고 노하우를 알려준다든지 뭐 키워드 잡는 법, 상위 키워드 노리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엄청 중요해요. 사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이 수익화가 되는 거고 엄청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하지만 충분히 혼자 하거나 유튜브에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료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런 걸 알려주겠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그 중에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거 들으면 분명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걸 판가름할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강의하는 걸로 수익화 방향을 설정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더 이상 강의를 보지 않게 됐고 방향을 조금씩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비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한계가 슬슬 왔는데 작년 12월에 새해 카운트다운에 대한 포스팅을 제가 올렸어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친김에 체험단 신청을 막 해봤더니 딱 되더라고요. 그 기점으로 체험단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체험단을 알고는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내 블로그가 퓨어하게 내 돈으로 직접 골라서 다녀온 곳들로만 그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싶어. 물론 너무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블로그 수익화에는 내돈내산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더라. 단골은 점점 없어지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또 그 밥은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글을 써야 해. 근데 내가 매일매일 어딜 가고 매일매일 어디 외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체험단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물론 개인적인 돈도 많이 쓰지만 어떤 큼직큼직한 숙소, 맛집, 카페 이런 여행 카테고리에 관련된 체험단들을 신청하게 돼요. 플랫폼도 너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강남 맛집, 레뷰 뭐 등등 아시는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플랫폼들을 한 지역을 정하고 체험단을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잘 안 됐죠. 제가 한번 신청을 할 때 10개에서 한 20개씩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3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방문자 수를 높여놓고 다시 신청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랜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 200명 신청을 했는데 내가 됐어. 체험단에 선정된 다른 블로거 분들을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문자 수가 100, 300 이런 분들도 나랑 똑같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방문자 수가 800에서 1000 사이였거든요. 결국 체험단은 방문자 수가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플랫폼마다 어디는 랜덤, 어디는 업체 선정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데이터를 조금씩 쌓아가게 됐어요. 제가 주력으로 신청하는 플랫폼이 생겼고 주로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데 여행 시즌이 있잖아요. 그럼 시즌별로 유행하는 그 지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3, 4월에 제주도에 유채꽃이 피니까 그때는 제주도를 되게 많이 방문하시고 한여름에는 제주도보다는 계곡 이런 곳들도 많이 가는데 휴가철에는 또 해외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여행이 달마다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하다 보면 대충 감으로 아는 것 같은데 이미 아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시즌별로 정해두고 체험단을 신청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을 가겠어 라고 했을 때 우선 가장 중요한 숙박시설 그리고 매일 2끼씩 챙겨 먹을 거야. 카페를 2곳 정도 갔어. 그리고 액티비티도 1-2개 이렇게 여행 코스 자체를 만들어서 총 9개에서 10개 정도의 체험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행 일정 내내 체험단으로만 가겠다고 한다면 사실 저의 목적은 공짜로 밥 먹기보다는 그 밥을 채운다는 거에 조금 더 가까웠거든요. 그 소재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청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한 지는 올해는 안 됐어. 근데 제가 다 해보고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걸 시작한 건데 분명 의미를 찾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주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른데 나는 애드포스트로 돈을 벌 거야. 나는 광고로 벌 거야. 혹은 나는 제휴 마케팅으로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원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답들이 있고 내가 이 루트는 아는데 저 루트는 잘 몰라 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답이 없다 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글 쓰는 속도는 많이 빨라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20-30분 정도로 빠르지는 않죠. 왜냐면 저는 AI는 안 써요. 의료나 정보 취지의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AI를 사용하기에 좀 편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카테고리가 여행이다 보니까 직접 다녀온 후기나 체험 정보 이런 거를 주로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AI를 사용하면 오히려 안 맞는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하는 시간들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냥 직접 쓰는 편인데 나는 글을 진짜 잘 쓴다. 혹은 템플릿을 돌리겠다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 직장 다니면서도 나는 진짜 글 쓰는 속도가 빨라 라고 하면 직장 다니면서도 집 와서 2-30분 내에 하나씩 쓰고 1일 1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나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험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거고 체험단 하면서도 그래도 정성껏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가끔 메일로 협찬 메일이 올 때도 있었고 그걸 제가 아주 늦게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협찬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 그래서 되게 늦게 확인을 했던 해프닝도 있었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수익화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 블로그로 써먹을 곳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내 통장에 진짜 돈이 꽂혔으면 좋겠어. 라는 그 수익화, 진짜 그 수익화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가는 중이라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1년 동안 벌었던 수익이나 블로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상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아주 긴 서사였습니다.